오늘 10월 22일이고요. 메타부터 하시죠. 이런 데이터 센터의 미래로 이제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폐광들이 떠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해외에서 폐광의 데이터 센터를 짓는 사례가 속속 나오고 있는데요. 근데 잠깐, 하나면 좁고 어두운 경도가 먼저 떠오르는데 그 큰 장비들을 어떻게 그 좁은 곳에 다 넣지 싶은데요.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경도는 글자를 나르는 큰 거고요. 규모가 큰 장자는 아파트처럼 여러 층으로 되어 있을 만큼 훨씬 깊고 넓다고 해요. 그래서 미국에선 미주리와 캔자스의 폐광을 활용한 대규모 데이터 센터가 건설됐고요. 의료회의도 벌어진 방산에 거대한 데이터 센터를 넣어 운영 중이라고 해요. 예, 여기서 보면 일단 데이터 센터가 왜 이게 지하로 들어가는지 그에 대한 좀 이해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열이 많이 나니까. 예, 열이 좀. 열을 식히는 네. 용도죠. 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도 바다에 데이터 센터를 막 집어넣어가지고 그걸 네. 냉각시키는 네. 방식, 그 다음에 중국도 네. 마찬가지겠죠. 그 바다에 네. 넣어가지고 냉각하는 방식에 대해서 고민도 하기도 했었습니다. 열이 생각보다 많이 나더라고.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에너지의 열교환이 되는 소스, 이게 보면 한정적이에요. 그래서 어제 이야기 드렸던 이제 열프. 히펌프에 아, 대한 내용 있잖아요. 그래서 한쪽에는 어떤 열을 이제 받아들이거나 내뱉거나 하고 반대편에서 이 네. 열을 이동시키는 것이 어떻게 보면 히펌프의 역할인데 일단 소스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냉각을 시킨다. 그 네. 냉각시킨 열을 어디든 보내야 될 그렇죠. 거잖아요. 예, 보내는 대상이 무언가에 따라 가지고 이제 힙펌프의 종류들이 조금 나뉘어요. 그래서 이것도 힙펌프하고 연관시켜서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에어컨 이렇게 하면 그거는 이제 공기를 매체로 하시는 공기가 거예요. 대상이 되는 매체로 하는 이제 이런 방식입니다. 공기가 배치가 된다 그러면 공기의 열을 이제 줘버리고 네. 이제 어, 이렇게 열교환을 시키는 방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대상이 되는 매체가 그렇게 많이는 없어요. 그래서 보면 지열이 있을 거고요. 지열 힙펌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 물 힙펌프, 강이나 바다나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힙펌프. 그래서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땅, 물, 공기 이 세 가지가 하나의 대상이 됩니다. 열교환을 할 수 있는 대상. 어, 비열이 보면 힙펌프 측면에서 보면 성능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한번 볼까요? 퍼플렉시티를 한번 찾아봅시다. 그래서 공기, 비열, 물의 POP 이런 식으로 하면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COP로 비교를 이제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COP라는 거는 주어진 에너지 양에 비해서 얼마만큼의 많은 이런 에너지가 나올 수 있냐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공기가 제일 낮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한 지열 정도 되고요. 열. 예, 수열도 되게 높죠. 그래서 뭐 지열하고 수열하고 거의 비슷한 형태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보면 이제 열 전도, 그 다음에 그 열 용량 이런 거에 따라 가지고 이제 결정이 되는데, 그래서 일단은 공기보다는 효율이 높기 때문에 더 적은 에너지로 냉각을 할 수 있다. 결국에는 냉각 효율을 높일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기존에 탄광이 있다 그러면 탄광은 기본적으로 구멍이 뚫려 있고, 그래서 지하. 구멍이 뚫려 있는 상태에서 데이터 센터를 거기 맞도록 설치를 하면 되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별도의 이런 구멍을 뚫지 않더라도 이제 그걸 활용할 수 있다. 이게 굉장히 큰 측면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 지표면의 깊이 보통 한 1.5m, 2m만 들어가더라도 그 밑쪽에서의 기온은 굉장히 낮죠. 그 땅속의 온도는 일정합니다. 보통 한 14도, 15도 수준으로 해서 유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온도가 그렇게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물에 들어갔을 때도 보면 겨울철에는 굉장히 따뜻한 걸 느끼고 그 다음에 여름철에는 굉장히 시원한 걸 느끼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제 땅의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데이터 센터 측면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이용해서 탄광을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Ground over here. We're 56 meters below ground. Yeah, it feels a bit like James Bond's lit. 실제로 이 데이터 센터는 태광을 대조에 만든 덕에 초기 건설 비용을 크게 줄였고요. 바닷가 근처라 추력 발전으로 전력의 98%를 해결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비용을 절반 넘게 제압하신 거죠. 특히 태광에 데이터 센터를 지었을 때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온도인데요. 서버는 열에 상당히 취약해서요. 이 열을 제대로 식히지 못하면 서버의 성능 데이터 센터를 아예 바다에 빠뜨렸다는 소식이 화제가 되기도 했잖아요. 이런 시도도 데이터 센터의 온도를 낮추기 위한 눈물 나는 노력이었던 거죠. 그런데 애초에 지하 깊은 곳에 위치한 폐광은 추우나 더우나 늘 한결같이 10도대의 서늘한 온도를 유지하고 있다 보니 데이터 센터로는 그야말로 최적의 조건인 셈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폐광이 서늘하다고 해도 서버가 열심히 일을 하는 만큼 열은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이 열을 식혀줄 수 있는 게 또 바로 광산주위를 흐르는 지하수라고 해요. 두껍지 않은 수관 같은 걸 만들어서 데이터 센터 내에 코일처럼 거기에다가 쭉 부착을 하는 거예요. 지하수를 수관을 통해서 데이터 센터 안에 넣었다가 빼서 열을 흡수한 다음에 그걸 빼내는 구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폐광의 잠재력을 확인한 전 세계 기업들이 주목하는 나라가 있었으니 바로 우리나라인데요. 우리나라는 좁은 면적에 대비해 광산이 많을 뿐만 아니라 석탄 생산이 막을 내리면서 문을 닫은 폐광만 전국에 300곳이 넘습니다. 게다가 상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 노르웨이처럼 자연재생 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다고 해요. 이렇다 보니 얼마 전에 세계 1위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이 우리나라 AI 수도 건설에 힘을 보태겠다며 대규모 투자를 약속하기도 했는데요. 지금 이제 주가가 이런 쪽에 오르는 것들이 보면 블랙록의 역할일 수도 있어요. 향후 5년간 아시아 태평양 지역 AI 및 재생에너지 전환을 위해 필요한 대규모 투자 방향을 공동으로 준비해 나가기로. 해외에서 바라보는 우리나라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안정성이라고 해요. 아시아 태평양 쪽에 거점의 데이터 센터가 있다고 하면 그게 어디가 되느냐. 동북아시아를 봤을 때는 중국은 검열이라든지 보안의 문제들 때문에 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사실은 제한을 받고 있잖아요. 일본과 우리나라인데 일본은 지진에 대한 필요 없어요. 그래도 우리나라가 듣지 않을까 그런 거죠. 물론 우리나라도 휴전 국가라 전쟁의 위협이 남아있는데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건 바로 좋은 품질의 전기라고 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전력 품질이 되게 좋아요. 한전이라는 기업에서 굉장히 연속적으로 끊기지 않고.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최근에 한전 주가가 좀 움직이는 걸 같다는 생각을 좀 합니다. 지금 한전 주가의 움직임이 일반적이지 않거든요. 엄청 올랐죠.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유가에 되게 민감한 주식이고 지금 보면 유가가 57불대 뭐 이렇게 되잖아요. 유가도 한번 볼까요? 지금 WTI 기준으로 했을 때 한 57불 정도 됐죠. 유가도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한전 입장에서는 전력 구매 단가 S&P 가격, 이 가격을 굉장히 싸게 들여올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전은 굉장히 좋은 상황으로 이제 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다가 이런 쪽에 부스트를 좀 받는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한전의 주가는
최근에 좀 많이 오르는데, 왜 오르는지 모르겠어. 이제 약간 무거운 주식인데, 이렇게 오르는 거는 좀 또 보기 엄청 많이 힘드네. 떨어졌잖아요. 거의 2만 원대. 잘 공급되고 정전이 거의 없잖아요. 되게 중요한 입지가 될 수도 있는 거. 이렇게 요즘 전 세계의 주목을 받는 태광 데이터 센터에 도전장을 내민 곳이 있었으니 바로 전라도 장성의 건동광산입니다. 이제 막 걸음마를 뗀 단계지만요. 건동광산은 총 길이 55km에 깊이는 221m로 국내에서도 손꼽히게 크고 깊은 광산이라서요. 이 태광을 AI 데이터 센터로 개발하는 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다고 해요. 이제 저희가 국내 기업과 데이터 센터 유치를 위해서 MOU를 체결한 상태이고요. 전체 깊이가 14m이다 보니까 입지적인 유리함이 있어서 데이터 센터를 취하기 위해서 지금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태광의 데이터 센터를 지을 때 해결해야 하는 문제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제 ICT 기업들과의 접근성이 좋아야 하는데 좀 단점을 갖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데이터 센터 단지를 조성하려고 한다면 접근성을 크게 개선할 수 상당히 필요합니다. 으로 사라진 태광이 우리나라 폐광이 진행이 된다 이야기는 들었는데, 뭐 이렇게 실질적으로 진행되는 거에 대해서 한번 사례를 볼 수 있는 의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네. 온도하고. 예. 그래서 일단 PUE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전력 사용 효율 뭐 이렇게 이쪽에서는 이야기하는데, 파워 유지지, 이피션시. 그래서 데이터 센터 쪽에서는 이런 그 전력 소모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자료를 보면 좋은데, 근데 보면 아,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은데. 실제로 소모되는 어떤 컴퓨팅에 드는 양이라고 본다면 그거 외에도 거의 절반 가까이 이 냉각에 소모가 되는데 이런 일단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전기의 그 구성을 보면요, 이렇게 됩니다. 그 우리가 이야기하는 GPU 단에서 들어가는 양, 그게 한 50% 정도 차지하고요. 나머지 부분에서 이제 공급되는 양이 한 또 50% 돼요. 그래서 이 지표가 이제 PUE에 대한 지표거든요. 만약에 이게 전적으로 GPU 쪽에서만 데이터 센터 서버에서만 사용이 된다. 그러면 PUE는 1.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2.0이라면 요거에서 나머지 부분을 합쳤을 때 이렇게 2배 정도 된다. 이렇게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나머지 부분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데이터 센터에 대해서는. 그래서 오른쪽에 이쪽 부분은 어떻게 뭐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없어요. 처음에 이제 GPU가 뭔지 이거에 따라서 결정이 돼 버리는 부분이고, 그래서 줄일 부분은 나머지 왼쪽 부분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PUE가 이제 최대 뭐 1에 가깝도록 줄일 수 있는 게 이론적인 내용이 되는 거죠. 그럼 뭘 줄여야 되냐? 왼쪽에 이제 쿨링에 대한 비용을 줄여야 돼요. 쿨링이라는 건 냉각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냉각을 시키고 어제 말씀드렸던 힙펌프 이런 개념들하고도 동일합니다. 쿨링에는 힙펌프가 기본적으로 쓰이니까 그래서 이런 힙펌프를 가동하는 데 있어서 이제 물이나 그 공기나 지열 이런 형태를 사용할 수 있다 보니 그걸 제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무단히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데이터 센터를 바다에 빠뜨리기도 하고 좀 전에 봤던 탄광 쪽으로 집어넣기도 하고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 쿨링 쪽에 에너지 비용을 더 낮출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쪽의 비용들이 이제 점점 낮은 방향으로 이제 데이터 센터가 가고 있다. 그것은 이야기.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 뭔가 얘기도 나오고 주가 상승은 있다는 게 되겠습니다. 2023년에서 2024년도에 이렇게까지 팁이 자신의 성능을 안 내려고 스로틀링 현상이 발생하잖아요. 그 성능이 제대로 발생하기 위해서는 충분히 냉각을 잘 해줘야 1에 가까운 값에 1.3 정도의 PUE를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보통 소규모의 어떤 엣지 데이터 센터 있잖아요. 작은 데이터 센터 이런 데는 대부분 다 PUE 수치가 2.0 이상인 걸 가져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최근에 나오는 이런 애들이 1.1 1.1까지 이제 떨어져요. 예. 그 일반적인 건 를 가지고 굉장히 낮은 PUE를 가지면서 아. 개발을 하고 있고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1.2 어. 이 정도가 되는 PUE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보통 좀 잘 운영되고 있다라고 하는 데이터 센터들이 다 1.2에서 1.3 정도의 PUE를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보통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20% 수준의 그런 에너지로 냉각을 시킬 수 있도록 디자인이 된다. 그래서 지금 그 20%도 줄이려고 막 탄광에 집어넣고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뭐 한 1.1 뭐까지는 좀 떨어질 수 있는 요인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게 지금 AI는 전기하고 떼놓을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지금 점점점 뭐 AI를 일반인들이 막 사용할 수 있는 환경으로 막 바뀌고 있어요. 소라2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보면 이런 동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만드는 데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 프롬프팅은 좀 하고 어느 정도 좀 뭔가 좀 한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접근이 가능했었단 말이에요. 야무나. 근데 이제는 이제 뭐 핸드폰에서 앱만 깔면 해줄 테니까 자기는 이제 쓰기만 쓰면 돼. 뭐 이런 형태로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쪽에 점점점 AI 쪽에 수요가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소라2가 나오면서 AI 환경 비용이 계속적으로 증가된다. 전기 당연한 거고 예, 물 사용량도 엄청나요. 예. 지금 보면 일반적인 형태가 이제 데이터 센터가 이제 공기 쪽에서의 열 교환을 시키지 않습니까? 공기 쪽에서의 열 교환을 시키는데 그 열 교환 효율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는 방법이 뭐냐면 얘를 물을 증발시킬 때에 증발 잔열까지도 이용을 하거든요. 그게 굉장히 증발 그, 그 에너지 양이 큽니다. 킬로그램당 539 킬로칼로리 정도 되거든요. 그, 그 정도 되는데, 그 정도의 열을 이제 할 수 있기 때문에 물을 증발시키는 방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물을 많이 소요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 이제 세팅을 좀 하는 정도에서도 약간 생수병 정도의 물이 소요가 된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생각보다 물이 많이 써요. 그래서 데이터 센터 입지 조건 중에 하나가 물도 있습니다. 우리는 전기만 생각하잖아요. 예, 물이 있어야 돼. 그래서 앞서 이제 동영상에서 보셨던 것처럼 한강의 지하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것 때문이에요.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그걸 이해를 못하면 지하수 이야기를 왜 하지? 그렇게 이야기를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 센터에서도 전기도 중요하지, 물도 중요하다. 그걸 이제 알 수 있는 부분. 그래서 뭐 여기서는 보면 뭐 서버 냉각을 위해서 뭐 초순수까지도 뭐 이야기가 나오네요. 그래서 오픈AI가 훈련 내 70만 리터의 담수가 사용된 걸로 추정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오니
물 사용량도 상당하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입지 조건이나 이런 것들이 함부로 들어갈 수 없죠. 전기 있어야 되고, 물이 물이 있어야 있어야 되고, 통신 인프라 다 갖춰줘야 되고, 그다음에 그 개발자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이제 어느 정도의 교통 여건이 돼야 된다 이렇게 보이죠. 그래서 지금 5초짜리 비디오 클립, 보통 이제 생성형 AI가 이제 동영상을 생성하는 데는 생각보다 비용이 좀 많이 든다. 와, 전자레인지를 1시간 넘게 가동하는 것과 맞먹는 전력이 소모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는 조금 검증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너무 많은 양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일단 생각보다는 많은 전기가 사용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나오네요. 데이터상으로는. 프롬프트 한 번에 사용할 때, 한 번에 이제 우리가 검색을 할 때 0.24, 뭐 0.25ml의 물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한 번 사용할 때 한 번 안 하죠. 몇 번 해가지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되기 하나에 때문에 한 열몇 번. 네, 그거는 기본적으로 한 요 정도 수치는 좀 외워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 0.25mm면 이게 500mm잖아요. 예, 500ml. 그러면 생각보다는 적네요. 적네요. 네. 예. 근데 이게 보면 프롬프트 한번 이게 아마 그 한 프레시 버전일 것 같아요. 또 이게 버전에 따라 가지고 GPU 돌아가는 양이나 이런 것들이 또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지금 제가 기억하는 거는 아마 GPT 한 4.0 기준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그 전력 대비 효율이 더 낮아졌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예, 그래서 지금은 한 이 정도 수치가 된다. 그런데 이제 동영상을 하면 더 많은 에너지를 이제 소모를 한다.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지금 뭐 여러 가지가 막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지도에도 제미나이가 막 들어가기 시작하고요. 그래서 지도에 한번 보죠. 있는 것보다. Demo agent powered by grounding with Google Maps. First, what city are you thinking of? Yeah, I'm going to be visiting. 시간이 없어가지고 좀 What kind 넘어가겠습니다. of food are you in the mood for in Houston? If you don't know, 그래서 일단 뭐 휴스턴에서 뭐 레스토랑을 찾는 이런 내용인 것 Yeah, here they 같아요. have. please wait while. Here are the top 3 best barbecue restaurants in Houston, Texas. 네, 일단 뭐 바베큐 레스토랑을 뭐 이렇게 뽑아달라 이렇게 Curtin's Barbecue. This spot offers classic Texas-style brisket and ribs in a cozy setting with a full bar Can you and tell me what private pit room is like? I'll use grounding with Google Maps for everyone. Pit room has a rustic casual vibe, offering Central Texas-style barbecue in a relaxed setting with a patio. It is known for 그래서 이걸로 볼 수 있는 부분은 이제 그 구글이 자기네들의 생태계에 제미나이를 막 집어넣고 있다는 거죠. 지도에서는 이런 제미나이가 구현이 되지 않았었는데 이제 지도에도 이런 것들을 이제 넣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게 모든 데 다 들어가고 있다. 그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또 뭐 거의 다 돼가네요. 그리고 이 부분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오픈 AI 모델이 상시 학습 모드로 전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해하려면 과거에는 그럼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걸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럼 과거에는 상시 학습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상시 학습 모드로 계속적으로 학습이 되고 있었다. 우리가 과거에는 채팅을 하든지 이런 것들이 직접적으로 쓰이지는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채팅을 운영하는 이제 이런 것들, 추론이죠. 인퍼런스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은 이제 다른 서버에서 이제 운영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별도의 서버에서 이제 그 차세대의 GPT나 이런 것들이 구현이 되면서 연구가 되고 있는 상황으로 돌아가고 있었던 상황이죠. 그래서 이게
분리가 되어 있던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GPT가 새로운 버전이 나오면 업버전되면 이제 학습. 그 몇 월 며칠째 버전인지 딱 뜨잖아요. 예, 그러면서 그게 지금부터는 이제 어떤 버전이 적용돼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이제 들어오는 채팅이나 이런 기록들을 활용해 가지고 계속 바로 실시간으로 학습이 된다는 이런 개념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모델이 끊임없이 실행되고 반복되는 이런 내용이다. 그래서 그러면 뭐가 바뀌는데 결국에는 CPU 더 필요할 수밖에 없다는 내용이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하려면 GPU가 더 많아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추론에 특화된 GPU만 또 쓸 수도 없어요. 이거는 이제 그 앞에 학습에 대한 GPU를 써서 이제 구현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에서 하는 리벨리온이나 퓨리오사에서 만드는 그 인퍼런스 추론에 대한 전문 칩 이거는 이쪽에서는 사용할 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볼 때 앞으로 GPU의 필요성은 더더욱 또 증가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그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